안녕하세요. 대선 특집 프로그램 다시 시작하는 대한민국 다시데이 목요일 진행을 맡은 이지은입니다. 네, 6월 3일 대선까지 남은 기간 딱 12일입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유세하느라 조금 피곤하긴 하지만 그래도 힘을 내서, 그리고 지난 월요일날 마포구에 오신 이재명 후보의 기운을 팍팍 받아서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목이 한번 쉬었다가 지금 다시 괜찮아지고 있는 걸로 봐서 이제 득음의 경지에 이른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이 행복한 진짜 대한민국 만들 수 있도록 남은 12일 더욱 힘차게 뛸 테니까요. 여러분도 MTV 함께 하면서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MTV 대선 특집 프로그램 다시대 지금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실시간 민주당 대선 상황부터 이재명 후보의 행보와 메시지까지 알찬 내용들 모아서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이인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상임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전해주실 내용이 매우 풍성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자, 이인애 대변인이 준비해온 지금 브리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이재명 후보님이 본인 지역구가 있는 인천 지역 유세를 하셨는데요. 여기서 방탄조끼와 방탄유리 관련한 발언이 화제가 됐어요. 이 내용부터 짚어주시죠. 네. 이재명 후보님이 방탄조끼를 입고 단상에 방탄유리를 설치한 상황을 두고 김문수 후보의 조롱이 이어지자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님께서 비판하신 건데요. 영상 보고 브리핑 이어가겠습니다. 영상이 있나요? 지금 영상이 없는 것 같은데, 네네, 여기서, 그때 이제 그 김문수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네. 나는 방탄조끼를 나는 총을 네네. 맞으면 총을 그냥 맞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했고. 또 이제 그런 약간 조롱조의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님의 발언이 어떻게 나왔는지 먼저 배경부터 좀 짧게 설명을 드리고 네네. 기사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앞서 김문수 후보가 집중 유세에서 이재명 후보님에 대한 경호를 방탄, 과잉이라는 극단적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방탄조끼를 입을 필요가 없다. 총 맞을 일이 있으면 나는 맞겠다고도 했습니다. 사실 김문수 후보 말고도 일전에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법사위에서 방탄조끼를 입고 나와서 이재명 후보님 조롱하기도 했었고요. 또 신동욱 대변인은 정치쇼, 나경원 의원은 음모론 마케팅이라고 힐난한 바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들에서 이재명 후보님께서 이번에 방탄조끼를 입고 그 단상에 방탄유리를 설치한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으로 인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하신 겁니다. 그렇죠. 자신들이 이재명 후보를 혐오하고 악마화한 탓에 이렇게 시도와 살해 네. 위협이 잇따르고 있는 건데, 이에 대한 반성은커녕 조롱과 희화화하고 하니까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굉장히 비열하고 좀 야비한 공격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재명 후보님께서 이번 발언에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신 게 결국에는 왜 이렇게 내가 방탄조끼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했느냐라는 것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민주국가이자 선진국인 대한민국에서 정적 제거나 암살을 시도하는 모든 폭력 사태는 없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정치의 기본인 셈이죠.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님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 오직 제거해야 될 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악마적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정치인으로서 생명보호와 대화와 타협이라는 가치를 표방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반민주적 정치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스마일07님도 실제 테러를 받았던 사람에게 그런 조롱을 하는 것은 인간이길 포기한 거 아닌가요? 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굉장히 공감을 하면서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오늘 일정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재명 후보께서 수도권을 벗어나서 꽤 멀리 가셨어요. 네. 이재명 후보님은 오늘 대한민국 해양산업의 전략적 요충지인 제주와 경남 양산을 방문하셨습니다. 이곳에서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 관광, 조선, 해양산업, 항만, 물류산업 등 신성장 동력 발굴과 더불어 해양산업의 대전환을 이뤄서 글로벌 해양강국으로 도약할 진짜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셨습니다.
또 이재명 후보님은 기본사회에 대한 구상을 분명히 이곳에서 밝히셨는데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은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 기본사회로 나아가겠다며 아동수당, 청년 미래적금, 주 4.5일제 등 다양한 복지 정책을 통해서 기본적인 삶의 조건을 국가가 보장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셨습니다. AI가 일상에서 상용화되면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때를 대비해서 기본소득 등의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버려지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구상, 매우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제시하셨습니다. 네, 윤석열이 망쳐놓은 나라를 정상으로 돌려놓을 방법과 함께 또 이렇게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계시는 이재명 후보의 앞으로도 행보도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안 그래도 날씨가 더웠는데 불쾌지수, 짜증지수가 팍팍 올라가는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네. 내란 숙의 윤석열이 느닷없이 영화관의 모습을 드러낸 건데요. 이 소식 전해주시죠. 네, 어제 윤석열은 한국사 강사였던 극우 전한길 씨와 이영돈 PD가 기획 제작한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라는 부정선거 의혹을 다룬 영화 시사회에 참석했습니다. 자신의 지지자들과 함께 영화를 시청하거나 사인도 해주면서 광폭 행보를 보였고요. 또 이때 졸기도 했습니다. 네. 상영관을 나서면서 불법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할 생각이 없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았고요. 이제 불법 비상계엄으로 파면당한 내란 수괴가 재판에만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이런 정치적 활동은 대단히 부적절한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항상 시도 때도 없이 조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계신데 이게 두 네. 가지 아니겠습니까? 둘 중 하나일 것 같은데 하나는 영화가 재미없다, 네. 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든지 두 번째는 나는 밤에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난 너무 피곤하다 이런 걸 또 네. 보여주는 모습일 것 같아요. 어쨌든 맞습니다. 감옥에 있어야 할 이 내란 수괴가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걸 보면 어처구니 없고 열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국민의힘에서도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고 하죠. 네, 우선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과 절연하지 못하는 모양새를 계속 취해왔었습니다. 이번 윤석열의 영화 관람에 대해서도 영화도 많이 보시고 사람도 많이 만나시고 그런 게 좋은 게 아니냐며 윤석열을 감싸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권자 중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 선관위에서 해명해야 한다면서 여전히 극우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말을 하기도 했고요. 한편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윤석열은 자중해야 하며 재구속해야 한다는 성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로 인해서 외려 민주당의 지지율이 높아진다는 이유인데요. 이렇게 계속 선을 긋는 듯한 언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국민의힘은 이제까지 불법 비상계엄을 옹호하면서 또다시 정권에 대한 야욕을 가지고 대선판에 나온 내란 정당일 뿐이고 김문수 후보는 권력욕 DNA를 고스란히 이어받은 민주정치의 돌연변이입니다. 윤석열이라는 종양을 감싸면서 공존을 택한 자들은 암세포처럼 민주제를 파괴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제일 처음에 지기현 판사가 윤석열을 이제 구속 취소를 했을 때 네. 딱 거의 뭐 탈옥을 시켜주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 분노를 했지만 그러면서도 한편에서는 아니야 이게 민주당 선거에 더 유리할지도 몰라 윤석열이 돌아다니면 지네 표 깎아먹는 일을 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윤석열이 돌아다니는 것이 국힘에 오히려 불이익이다라는 것을 스스로도 이제 국힘 내부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죠. 스프링 412님께서 내란 수괴가 저렇게 당당하게 나돌아다니는 게 말이 되나요? 너무 화나요 하셨어요. 네, 저희도 너무 화가 납니다. 냉잉님께서는 재미없나 보다 내용이 가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안중근님께서는 전날 많이 마셨나 윤석열이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에 좀 첨언을 하면 네. 이제 안 그래도 예전에 그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이재명 망언집이라는 거를 내보냈을 때에 네. 어둠의 민주당원 아니냐라는 그렇지. 이야기를 하지 네, 않았습니까? 명언집이었잖아요, 사실. 네, 사실 명언집이었는데 그처럼 이제 이번에 윤석열의 이 영화 관람에 대해서도 이제 사실상 민주당 엑스맨 아니야? 그렇죠, 엑스맨 아니냐, 네. 민주당 좋은
짓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맞아요.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님도 윤석열의 영화 관람에 대해서 한마디 하셨죠? 네, 이재명 후보님은 어제 인천 남동구 유세를 앞두고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윤석열을 부정하는 국민의힘은 겉보기로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허언이고 실제로는 깊이 연관돼 있다며 결국 여전히 일심동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조만간 국민의힘이 큰절을 하면서 석고대제, 국민 사죄쇼를 할 텐데 국민들이 그런데 속을 만큼 정치의식 수준이 낮지가 않다며 국민을 진지하게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충고를 드린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을 위해서 정말 진지한 충고를 한마디 하자면 한 줌의 극우표가 아쉬워서 윤석열과의 관계를 끊어내지 못한다면 정말 국힘은 위헌 정당 해산을 넘어서 역사적으로 내란 정당이라는 평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도 더 이상 기다려주지는 않을 것이다. 스스로 윤석열을 잘라내지 못한다면 정말 국민들이 국힘을 해체해버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준석 후보의 행보도 이야기 안 해볼 수가 없는데요. 어제 성남의료원에 방문을 했는데 성남의료원이라면 이재명 후보님이 2016년도에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설립한 공공의료시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거라고 봐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21일 성남의료원을 방문해서 성남의료원의 경영 위기와 3,400억 원의 지원에도 가동률이 60%라는 이유 등으로 전형적인 치적 쌓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현 지방의료 문제 해결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하는 공공의료에 대한 물음을 제기했는데요. 그러나 이는 이재명 후보를 깎아내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진실을 왜곡한 발언입니다. 그렇다면 이준석 후보의 발언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팩트 체크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초기인 지난 2020년이죠. 지방의료원은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일반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대거 전원시켰습니다. 그리하여 성남의료원도 2020년 7월 개원하자마자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이 되었고요. 그렇게 하면서 일반 환자 수가 줄어서 경영난이 심화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성남의료원이 코로나19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병원 역할을 톡톡히 하면서 공공의료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형성되고 책임성도 증대되는 의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소속 신상진 성남시장이 마치 경영상의 심각한 문제로 수백억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왜곡하는가 하면 원장 선임을 1년 반이나 늦추면서 경영 공백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성남의료원의 경영난은 해결되지 못한 채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성남의료원을 비판하는 것은 이재명 후보를 의도적으로 흠집내기 위한 것입니다. 일전에 이준석 후보가 안티 이재명이 어떻게 대선 어젠더일 수 있냐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정작 공공의료에 대한 대안도 없이 성남의료원에 와서 이재명 후보님을 왜곡하고 호도하는 안티짓, 스토커짓을 하는 자기 모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준석 후보의 행태로 인해서 성남 지역 시민단체도 집단행동에 나섰는데요. 실제로 이준석 후보가 성남의료원에 오자마자 피켓을 들고 집에 가라고 외치면서 강하게 항변하기도 했습니다. 네, 명색이 한 나라의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나 하는 키보드 워리어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안티 이재명의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참담합니다. 오죽하면 지난번 여론조사에서 이준석 후보가 비호감 후보 1위로 등극하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정말 깊이 공감하면서 한 가지 떠오르는 예가 있었습니다. 인요한 의원이 지난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을 맡았을 때 준석이는 도덕이 없다. 그것은 준석이 잘못이 아니라 부모 잘못이 큰 것 같다라고 말한 바 있었습니다. 이를 두고 이준석 후보가 패드립이 혁신이냐라고 하면서 많이 긁힌 듯한 발언을 했었는데요. 물론 인 위원장이 그때 강한 발언을 하긴 했지만 솔직히 일리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 말과 더불어서 한 10년 전에 유행하던 말이 있었는데요. 바로 싸가지 없는 진보입니다. 네. 보통 무례하고 오만하고 독선적인 태도를 싸가지 없다라고 평가하는데 정치권에서 민주당과 진보 진영을 향해서 싸가지 없는 진보라고 규정을 하기도 했었죠. 그게 10년 전에 유행하던 말이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형국을 보니 이 이준석 후보야말로 정말 네 가지 없는 수구 보수이다. 그리고 사실상 싸가지 없는보다 더 싸가지가 없는, 더 무례하고 오만한 그런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금요일 토론 보셨겠지만 그때 저는 이준석 후보를 보면서 똑똑한 척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다 쓰는 유치원생 같은 느낌이 좀 들었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내일 또 토론회기 때문에 거기서 또 어떤 언행을 통해서 자신의 네. 비호감도를 높일지 지켜봐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준석 이야기를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최근 이준석 후보가 각 지역 대학을 방문해서 학식을 먹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또 인하대에 갔다고 해요. 그런데 반응이 영 안 좋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구내 식당에서 식사하고 있던 몇몇 학생들은 아이패드에 충격, 팸코 보고 정치하는 정치인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특정 남초 커뮤니티만 보면서 편향적인 정치를 한다는 비판인 셈이고요. 또 뒤에는 하버드 졸업 18년 전, 정치 경력 13년, 대표 업적 갈라치기라며 절규하는 이모티콘을 덧붙였습니다. 이 남성과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와 갈라치기를 조장하는 행태에 대해서 꼬집은 것이고요. 또 학생회관 출입문에는 대학생 공약도 없는데 학식은 왜 먹어요? 라는 전단도 붙였고요. 아니 궁금하네요. 학식 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학식 뭔가 젊은 것을 표현하기 위한 어떤 그런 느낌인 것 같긴 한데 나는 대학생들과 대화가 되는 사람이야. 뭐 이런 뜻으로 한 건지. 그렇죠. 네. 예. 사실상 그냥 돈 아끼려고 싼 거 먹는 거 아닌지 뭐 이런 말씀도 하시네요. 네, 네. 네, 네. 또 하나는 그 인경호 앞에도 홍매와 한 그루 심어주세요. 네, 라는- 인경호가 그 인하대 안에 있는 네, 호수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거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명태균, 김현성 전 의원을 만난 뒤에 경남 하동 칠불사에서 심은 홍매화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어쨌든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되어 있는 이준석 후보를 겨냥한 발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정 운영이 철학이나 비전도 없이 오직 정쟁 전략만 펼치고 있는 이준석 후보를 대학생들도 다 아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요란한 빈수레는 빨리 치워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멀리 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시길 바라고요. 정말 인하대 학생들이 굉장히 개념이 있네요. 정말 예, 거기서 아주 날카롭고 풍자를 딱 하면서 재밌게 또 비꼬아준 것이 또 네. 이렇게 인터넷에서 회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준석 후보가 투표지에 제 이름 선명할 것 단일화 없다 완주를 선언했다고 합니다. 네, 완주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0% 이하 득표율이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네. 완주를 응원하고요. 그런데 이런 말을 또 했다고 해요. 내일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를 맞이하는 날이라면서 야합하는 길이 아니라 언제나 정면 돌파를 선택했던 노 전 대통령처럼 이번에는 이준석으로 정면 돌파를 시도해달라고 호소했다고 합니다. 정말 잘못된 비유 같은데 왜 자꾸 감히 우리 노무현 대통령을 언급하는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네, 댓글에도 호호님께서 이재명 후보님처럼 제발 자신들의 공약을 내세우고 국민을 위한 정책들로 정정당당하게 선거운동 좀 부탁드립니다. 정말 이 사람들은 안티 이재명, 반 이재명 말고 할 수 있는 얘기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그거 갈라치기, 혐오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냉이이잉님께서는 준서가 현실 살자 유유 인터넷에서 나와 유유 하셨습니다. 안중근님께서는 하버드에선 도덕 안 가르치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정말 이준석 후보를 보면서 우리나라 교육에서 사실상 가장 중요한 것이 인성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분명히 그 시대에도 인성교육을 분명히 받았을 것인데 인성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전인적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의 전형적인 행태가 이준석 후보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또 우리 작가님께서 초등학교에서 다 가르쳐 주는데 유유유라고 또 해주셨어요. 그러니까요. 네. 자, 오늘도 알찬 소식들 잘 들었습니다. 지금 브리핑 이인의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상임 대변인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지금은 이재명 지금은 이재명 지금은 이재명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first mover 세계 리더 경제 외교 민주주의 질적 성장 위기 극복 민주당 MTV 대선 특집 프로그램 다시대.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당원 여러분들의 다양하고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이름하여 그래서 이재명. 언제부터 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응원하게 되었는지 전화 연결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의 주인공도 기대가 됩니다. 제가 계속 유세를 하면서 말을 막 하다 보니까 이제 말이 막 꼬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기다리시고 계신 것 같은데 바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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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려? 혹시 전화 연결이 되어 있나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당원 여러분들께서 그래서 이재명 코너에 굉장히 신청을 많이 해주신다고 들었어요. 여기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시는 당원분들이라면 누구든지 저희가 이제 또 신청을 받아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요.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연결에 잠깐 문제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한번 연결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제가 오늘 유세를 하다가 왔는데 어린 학생들을 만났어요. 한 10살쯤 되는 학생들인데 파란색 옷을 보더니 저기요 궁금한 게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뭐예요? 이랬더니 이재명 아저씨가 대통령이 되면 8교시까지 수업을 해야 된다는데 진짜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래요? 이랬더니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근데 옆에 있는 엄마가 완전 빵 터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8교시까지 하면 뭐 저녁 4시, 5시까지 수업을 하는데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좋아할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에요. 그거 통화는 아니에요. 더 이상 그래서 녹음되지 엄마가 않습니다. 아니야. 엄마 그거 좋아하지 않아. 이재명 아저씨가 그런 거 안 할 거야. 이래서 그 아이를 잘 다독다독해서 집에 보냈습니다. 근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한편으로는 너무 귀엽다. 수업 많이 하는 걸 또 걱정하는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또 한편으로는 뭐지? 이런 애들 사이에서도 이런 가짜 뉴스가 지금 돌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오늘 유세 현장이었습니다. 혹시 연결이 잘 안 되고 있나요? 네. 여보세요? 또 한 가지 얘기를 하면요. 저희가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좋긴 한데 저쪽에서 결집을 한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분위기는 좋지만 마지막까지 우리가 절대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저쪽에서 정말 막 가짜 뉴스가 많이 돌고 있는데 그런 가짜 뉴스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잘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혹시 그런 거 보시면 우리 민주당으로 또 신고를 해주시면 저희가 또 빨리빨리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결됐을까요? 자,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와 간단한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 실명을 얘기를 해야 되나요? 불편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1이랑 중2 자녀를 둔 인천 남동구 갑 지역에 사는 김은미라고 합니다. 이름 말씀하셨어. 안녕하세요. 네네. 네, 반갑습니다. 꽤 오래 전부터 이재명 후보님을 지지하셨다고 들었는데 언제부터 어떤 계기로 지지를 하시게 되셨나요? 저는 10년 전이죠. 그 정알못이었어요. 근데 친구 추천으로 그 EJ라는 팟캐스트를 듣게 됐는데 그때 안동의 4대 천왕이라고 하시면서 이재명 시장님이 나오신 거예요. 네. 근데 그때 무상교복, 무상급식 등의 이제 파격적인 정책을 펼치시는 모습을 보고 이분은 좀 다르다. 정말 실제적인 어떤 행정을 하시는 분인 것 같다라는 느낌에 좀 계속 지켜봤었죠. 그러다가 박근혜 정권에서 메르스 때 있었잖아요. 네. 그때 너무 이제 뭐랄까 이게 무능함을 계속 보이고 있는 상태였잖아요. 네, 그때 박원순 서울시장님이랑 적극적으로 방역하고 예방하시는 모습에 그때 이분은 진짜 행정력 갑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지를 하게 됐어요. 그때 이미 알아보셨군요. 이재명 후보님과 어떻게 이야기할 기회라든지 어떤 개인적인 에피소드도 있으세요? 그렇게 지내다가 2016년에 인천대학교 송도 캠퍼스로 강연을 오셨었어요. 네네. 네, 그때 제가 앞에 이제 2번째 자리에 앉았었는데 제 앞자리에 딱 앉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심쿵한 거죠. 네네. 이렇게 뵐 수도 있구나. 이랬는데 머리숱이 너무 풍성하신 거예요. 뒤에서 봤는데
머리숱이 이렇게 이건 풍성교 교주님 아니신가? 이럴 정도로 머리숱 너무 부러우셨고, 그리고 이렇게 먼저 이렇게, 저 안녕하세요, 지지자입니다 했더니 이렇게 따뜻하게 악수해주시고 사진도 찍어주셔서 너무, 되게 따뜻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언론에서 나온 것보다는 되게 친근하고 좋은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계암구 보궐선거에 나오셨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인사를 이제 다니시는데, 그날이 마침 윤석열 취임식이었어요. 네. 근데 날씨도 엄청 덥고 뜨거운 날인데 윤석열은 막 잔치 분위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후보님은 막 땀을 막 뻘뻘 흘리시면서 막 이제 계양구 그 상인분들 하나하나 이제 인사하러 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네. 너무 애처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는 동생이랑 계양구로 불이 나게 가가지고 그때 아마 라이브를 하시고 계셔가지고 어디 있는지 제가 이제 체크가 됐어요. 그래서 네. 어디 가신다고 하면 미리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이제 손님처럼 막 이렇게 오시면 막 이렇게 환대해드리고 막 그리고 그 다음 코스를 가서 또 대기하고 있다가 오시면 또 막 환대해드리고 그랬던 기억이 있었어요. 풍성한 머리숱이 너무 보기 좋았다고 하시니까 스프링 네. 사님께서 머리숱 부자 누가 부러워하겠네요. 누가 부러워할까요? 뭐 어쨌든 이런 말씀 주셨고요. 풍성한 머리숱 말고 또 이재명 후보님에 대해서 좋아하는 점 있으세요? 뭐 다 아시겠지만 강력한 추진력과 불사조 정신력. 그때 저는 이제 그때는 민주당 당원이 아니었고 그냥 노무현 대통령님이 되게 좋으신 분이고 뭔가 이제 김대중 대통령님 이후로 잘 국정을 이어나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 이제 언론과 이제 기득권 세력에 의해서 좀 공격을 많이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네. 그때 안타깝게 아침에 이제 그때는 큰아이를 이제 임신하고 있는 상태여서 산부인과에서 그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절망적이었고 앞으로 민주당에서는 정말 강한 사람이 나와야 되겠다. 그렇다고 뭐 노무현 대통령님이 뭐 약하다 이런 게 아닌데 이렇게까지 공격하는 사람들을 이겨낼 수 있는 좀 강력한 추진력과 불사조 정신이 있는 사람이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박근혜 또 국정농단 사태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때 먼저 탄핵을 외치시는 거예요. 네. 다들 뭐 하야 뭐 이렇게 주저하고 계실 때. 네네. 그러면서 광화문에서 연설을 하시는데 그 패기와 희망의 메시지가 너무 제 마음에 와닿아가지고 그때부터 되게 열정적으로 지지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고등학생, 중학생 두 분의 자녀가 있다고 하셨는데 12.3 내란, 지금의 대선 네. 상황에 대한 자녀들의 생각은 좀 어떤가요? 그때 모르겠어요. 저 지금 그 이재명 후보님 마지막으로 도울 수 있는 게 뭘까 해서 지금 지역구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저희 아이들뿐만 아니고 아까 이제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거리에서 중고등학생 아이들이 되게 열정적으로 응원을 해줘요. 네네. 그러면서 이재명 파이팅 외쳐주고 같이 사진도 찍자고 하고 그러면서 이 아이들도 내란 사태에 대해서 많이 불안했었고 이걸 종식시켜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걸 종식시킬 사람은 이재명 후보님이다라는 걸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기특하고 그리고 미래의 유권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막 화이팅 하자고 하고 미래에는 파란색 막 이렇게 응원하면 같이 응원해 주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네. 이재명 대표에게 이재명 후보님께 보내는 네. 응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많이 힘드실 일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워낙 이재명 후보님의 그 결단과 패기 저도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잘 해 나가리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제 주변에서 저희 이제 지금 막 응원해 주시고 계신 민주당 당원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끝까지 우리 이재명 후보님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메시지에 우리 이재명 후보님도 힘을 받으실 거라 생각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미 당원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님 열심히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네, 화이팅! 기호 1번 이재명 기호 1번 기호 1번 이재명 이제부터 진짜 이제부터 우리의
민주당 MTV 대선 특집 프로그램 다시대. 이번에는 다시 시작 우리의 사기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우리의 사기 민주정부에서는 무너진 민생 경제를 회복시키기를 염원하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중앙선대위 직능본부 부본부장과 서울시당 선대위 을지로 본부장을 맡고 계시는 성북을 김남근 국회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의원님 오늘 MTV 처음 출연해 주셨는데 네.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문화와 예술의 도시, 청년과 어르신들이 잘 어울려 살고 있는 도시 성북의 국회의원 김남근 국회의원입니다. 아, 요즘 대선 기간이어가지고 현장에서 또 민심에 귀 기울이기 위해서 유세 현장 계속 다니고 계실 예, 것 같은데요. 어떠셨어요? 많이 바쁘시죠? 뭐 오늘도 이제 저희 성북에 있는 종암동, 도남동에 있는 상점갑들 이렇게 하나씩 방문하면서 요즘 네. 뭐 경기는 어떠신지, 요즘 정부가 바뀌면은 어떤 것들을 좀 원하시는지 뭐 이런 거 좀 경청도 많이 했고요. 또 경로당도 이제 방문하면서 어르신들 특히 이제 우리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저번 총선 때 추진했던 그 주 5일 점심제 이런 게 잘 네. 실행되고 있는지 이런 얘기들도 좀 많이 들어봤고요. 또 물론 이제 아침 시간에는 이제 지하철에 가서 출근 지하철 인사. 출근 인사들 이제 하고 있고요. 또 저녁 시간에 유세차 타고 또 우리 또 이렇게 우리 이재명 후보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 이거 하는 이제 유세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저는 의원님이 유세 어떻게 하실지 너무 궁금해요. 왜냐하면 토론도 굉장히 많이 나오시고 또 이제 아주 박학다식하시고 해박하셔가지고 굉장히 말씀을 잘하시거든요. 그러면 유세하실 때도 그렇게 조곤조곤하게 막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재명 뭐 이렇게 연설조로 하시는 건지. 둘 다 잘 섞어야 되겠죠. 이제 그냥 조곤조곤하면 이제 그만하고 가라 그러죠. 이제 재미없다 그러니까 이제. 네, 또 막 네. 소리도 한 번씩 질러가면서. 아 그렇죠 이제. 네, 그렇군요. 요즘 유세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아유 이제 뭐 지난 총선에 비하면 엄청나게 좋은 거죠. 아, 그래요. 하면은 이제 뭐 손흔 들어 주시는 분은 기본이고 뭐 엄지척 뭐 차 가다가 이제 빵빵. 빵빵도 해주시고 문 열고서는 이제 꼭 엄지척 흔들어 주시고. 해주시고 뭐 버스 기사님들도 이제 맞아요. 보면은 이제 막 손 흔들어 주시고 버스 안에 있는 분들도 뭐 손들 많이 흔들어 주시고 계시고요. 네. 뭐 음료수 갖다 주시는 분들도 좀 많이 계시고 뭐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제 뭐 압도적으로 이제 분위기가 이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현장 유세하시면서 뭔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라든지 지지자분 뭐 이런 분 계셨나요? 뭐 이제 골목 특히 이제 골목 지금 많이 다니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치킨 프라이즈 뭐 그 하시는 이제 그 사장님께서는 이제 요즘 너무 어렵다. 특히 이제 네. 그 배달의 민족 뭐 쿠팡이츠 뭐 이런 데들이 이제 워낙 횡포가 심해가지고 네, 네. 2만 원짜리 이제 닭 그 하나 튀김 팔면은 이제 8,000원을 거기다 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게 네. 해가지고 어떻게 이익을 낼 수가 있겠냐. 그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진짜. 하고 이제 또 뭐 배달 영역도 요즘은 뭐 옛날에 한 2km 이내에 배달할 수 있도록 해줬는데 뭐 네. 예를 들면 성북구에 있는 업체 그 치킨집한테 이제 도봉구에까지 배달 뭐 하라 이렇게 이제 오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횡포도 심해졌다. 그래서 이번 정권 바뀌면 꼭 그것을 바로 잡아달라 뭐 이제 네, 그런 얘기를 네. 이제 또 해주신 분도 있고요. 유세하시면서 여기저기 민심도 들으시고 하시는군요. 그렇죠. 이제 항상 이렇게 우리 민주당 파란 수첩 그렇죠. 들고 이제 가서 이제 메모 적고 얘기해 주시면 이제 하고. 메모하고 예. 또 노트북에다 잘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이제 아, 의원님 워낙 한번 해결하려고. 꼼꼼하셔가지고 진짜 잘하실 것 같아요. 의원님 유세 영상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뭐야? 아, 저 모습 처음 보는데요. 너무 귀여워요, 진짜. 완전. 저 옆에 계시는 분은 아마도 시의원인 것 같은데. 우리 그죠? 이소라 시의원이신데요. 아, 우리 네네. 서울시당 이제 유세할 때 사회를 이제 많이 보러 다니는데 네. 본인이 열심히 하시면 되는데 꼭 저보고 춤추라 그러고 이제 꼭 그래서 예. 너무 잘 추시는데요. 아니 네. 사실은 이제 저랑 같이 인재 영입이 되셨어요. 제 바로 옆번호셔가지고 저보다 한 번 일찍 되신 분이셔가지고 이제 음악 나오고 이러면 제가 막 일어나서 춤을 추면서 항상 제가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서 같이 춤춰요 했는데 절대 안 추셨거든요. 예.
박수 딱 요것만 하셨었는데 야 역시 아니 그때도 쳤어요. 추긴 쳤는데 이제 스트레스 엄청 받아가면서 쳤는데 이제 그랬더니 또 그 우리 이지은 위원장이 안 계시니까 또 이소라 시원이 이제 또 그러니까요. 춤추라고 이제 그래서 그럼 또 춤추고 이제 정말 그러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에 당선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춤도 네. 춘다, 노래도 부른다. 춤도 추고 뭐 그렇죠. 구호도 외치고 뭐 네, 그것도 외치고 시키는 거 다 한다. 예. 이런 생각으로. 네, 영상 하나 더 있다고 합니다. 또 보겠습니다. 어머,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소리가 잘 안 국민 들려요. 여러분, 망가진 대한민국 84년을 후보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망가진 대한민국 다시 살려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S자페어 소장님 안녕하세요. 이제부터 1번 망가진 이재명입니다. 대한민국을 되살릴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톤이 아주 일정해요. 톤이 아주 일정해요. 영입 네네. 인재들을 지도해 주신 분이 정청래 맞아요. 의원이었는데 이제 항상 동네 돌아다닐 때 유세하는 방식으로 두부장수 방식으로 해서 네네, 달걀장. 톤을 일정하게 네. 톤을 일정하게 해서 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 이재명입니다. 이제 요렇게 하라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한번 골목골목을 이제 다니면서. 다닐 때 이제 지금 이제 두부장사 모드로 지금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화이팅. 냉이이잉님 대박. 김남근 의원이 목소리 너무 좋아요라고 하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버비슈님께서 마포 지킴이 민생 지킴이 두 분 응원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일반인님께서는 MTV 화이팅이라고 또 외쳐주셨습니다. 김남근 의원님 하면 을들을 위한 국민 변호사, 민생 경제 전문가, 최근에는 민생 수괴라는 별명도 얻으셨다고. 민생 우두머리, 민생을 워낙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민생 수괴라는 별명도 가지고 계신데요. 민생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활동을 계속 해오셨는데요. 민생을 위해 활동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변호사를 시작한 게 99년이었어요. 그때가 네. 바로 이제 IMF가 본격화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중산층이 몰락하고 신빈곤층이 막 늘어나던 시기여가지고 민생 문제가 이제 우리 사회 중요한 화두가 됐습니다. 특히 뭐 예를 들면은 그 상가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한 푼도 못 받은 상태에서 건물이 부도가 나니까 막 그 거리로 쫓겨나와가지고 뭐 옛날 그때 코스모스 백화점이라고 있었는데 거기에 막 상가 임차인들이 쫙 길거리에 앉아가지고 시위하는 그런 현상도 있었고요. 뭐 상가 하나 이제 운영하려면 뭐 그 인테리어 막 1억 2억을 투자해야 되는데 네네. 갑자기 1년 만에 나가라 그러면 그거 다 날려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막 예. 분신하겠다는 뭐 상가 임차인들도 이제 많이 있었고, 그래서 그때 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네. 요즘은 이렇게 상가 임대차 분쟁이 심하지 않잖아요. 네네. 민주당이 상당히 공을 들여서 그때 입법을 만든 한 덕에. 네. 지금은 이제 그런 게 다 없어졌죠. 그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많이 늘어났어요. 네네. 독립적인 자영업자는 굉장히 어려워서 특히 대기업이나 이렇게 직장에서 밀려 나오신 정리해고나 희망퇴주 나오신 분들이 그 프랜차이즈 이제 가맹점을 많이 창업을 했는데 본사의 이제 갑질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피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남양유업 사태 뭐 이런 걸 계기로 해가지고 가맹점 거래 공정화법 이런 걸 이제 강화하면서 가맹점주들이 지금은 이제 뭐 단체가 거의 한 80개가 만들어져가지고 네. 굉장히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고 어떻게 보면 자영업 쪽에서의 그런 운동을 열심히 하는 이제 그런 단체들이 됐는데요. 그런 것도 했었고, 또 그때 막 고리사채가 횡행을 해가지고 그 뭐 100% 고리 이자를 받고, 그 다음에 뭐 신체 포기삭서 여성들한테 네. 받아놓은 다음에 이제 네. 그런 걸로 압박을 해서 고리사채를 받아내는 그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때 이제 이자 제한법, 뭐 그 대부업법 이런 걸 만들었죠. 요즘 네. 이재명 그 우리 후보님이 이제 그 고리사채 문제 특히 불법 사금융 관심이 많잖아요. 네, 네, 그때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재명 후보님도 이제 이런 시민운동 마인드로 그런 것들 이제 많이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 후보님하고 예전부터 같이 활동을 하셨다라고 들었는데요. 이재명 후보님과는 어떻게 인연을 맺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민변 활동을 하면서 이제 참여연대라는 시민운 단체에서 이제 그 시민운동을 했어요. 네네. 근데 우리 이재명 후보님도 이제 똑같이 민변 활동을 하시면서 아. 성남 참여자치연대라는 네, 이제 네. 그런 참여연대하고 이제 같이 네트워킹을 하는 그런 시민단체를 성남에 만들어서 대표 이제 활동을 하시면서 뭐 공공의료원 설립운동 같은 걸 한다든가 그 대장동 사건이라는 것도 이제 그 기본은 그 LH와 같은 공공이 서민들의 주거 마련을 위해서 강제 수용을 한 거면 이제 그거를 민간 건설회사에 넘겨주면 안 된다. 네. 공공택지를 넘겨주면 안 된다. 그런 운동을 이제 시민단체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명박 정부가 이제 막 그런 공공택지들을 막 민간에 넘겨주면서 온갖 특혜들을 주고 이제 이런 그 행위들을 했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 이재명 그
성남시장도 그런 시민운동 마인드로 아, 공공택지로 마련되기로 한 왜 판교 그 대장동에 그 좋은 땅을 갖다가 민간 건설회사에 넘겨주려고 그러냐, 민간한테 넘기려고 그러냐. 그래서 이제 성남시가 성남시에서 그러면 하겠다. 공공개발을 하겠다. 이제 그렇게 이제 나서면서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시민운동 마인드로 한 거죠. 그리고 끈질기게 해가지고 결국은 완벽한 공공개발은 못했지만 그 중에 개발 이익들을 뭐 5천억이나 환수를 해가지고 네. 그걸 낙후돼 있는 그 성남 공단에 있는 지역 그 도시환경 개선 사업에 쓰고 이런 걸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완전 시민운동적 마인드의 성남시장 이제 활동을 하신 거죠. 예. 아, 그러면 그때 민변 그다음에 시민운동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인연이 있으셨네요. 예, 예.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 민생 경제가 너무 힘들잖아요. 이게 정말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 아주 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제 옛날 이명박 정부하고 비슷하게 수출 대기업들이 잘 되면 이제 그들이 번 돈을 가지고 뭐 임금 인상도 시켜주고 중소기업 납품대금도 주고 그래서 경제가 전체가 활성화될 거다 이런 이제 식의 경제 정책을 네. 그 재판을 한 거거든요. 근데 대기업들이 돈을 벌게 되면 다 내부에 유보를 하고 있거나 그렇죠. 투자를 하더라도 예를 들면 뭐 미국이나 이런 데 가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지 한국에 투자를 잘 안 하고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출이 잘 된다고 그래서 그게 내수가 잘 되는 그런 연결고리는 이미 없어진 안 된다. 상태였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내수가 어려우니까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민주당이 뭐 민생 회복 지원금도 이제 몇 조 좀 투자를 하자, 지역사랑 상품권 풀어가지고 지역 경제 활성화하자 그랬는데 그런 거 다 외면했잖아요. 조금만 기다리면 수출 대기업들이 돈 풀어가지고 경제 살릴 거다 그랬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경제는 뭐 이제 수출도 또 안 돼요. 안 이제 되고. 뭐 20개월째 무역 적자인 상태이고 그리고 이제 자영업자나 이런 데는 다 바닥이 나는 상태여가지고 그 작년에만 폐업한 자영업자가 100만이나 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죠, 진짜. 그러니까 이제 거의 나라를 지금 거덜난 상태에서 예. 이제 저희 이제 민주당이 집권할 것 같은데 민주당 정권에게 이제 그 거덜난 경제를 넘겨줘서 맞아요. 저희가 사력을 다해서 이제 민생을 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좋지 않은데 12.3 내란 이후에 거의 뭐 민생 경제는 바닥으로 그냥 꼬꾸라졌다고 봐도 무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치적 불안정이 심해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일단 가게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뭐 소비를 늘고 이런 거보다 지갑을 다 담고 네. 내핍 생활로 이제 다 네, 네. 들어가게 되니까 뭐 소비도 급감을 하게 되고 그런 상태 속에서 이제 소비가 안 일어나니까 그 자영업자들은 뭐 더 위기 상황 매출이 이제 반의 반은 토막이 나는 그런 상황까지 내몰리게 되니까 그래서 작년 12월 내란 이후에 이제 한 2월까지 사이에 폐업한 자영업자 한 20만 정도 돼요. 그러니까 더 극단의 이제 어려움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쨌든 이런 불안정한 이제 정치 상황하고 그런 바닥으로 떨어진 경제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정권 교체가 아주 절실한 상황이죠. 그리고 맞습니다. 골목골목을 다녀봐도 이제 우리 자영업자나 이제 소상공인들이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지금 버티고 있는 것뿐이다. 맞아요. 다음 이제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뭔가 되지 않으면은 이제 어렵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민주당의 정권 교체를 좀 절실하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골목골목 다니면서 소상공인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계실 텐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갑질이라든지 아니면 배달 업체들의 어떤 뭐 나쁜 그런 악행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듣고 계실 건데 이런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실 텐데요. 서울시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이시면서 이번에 서울시당 선대위 을지로 본부장도 맡고 계시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책의 협약식들을 이제 주로 하고 아,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프랜차이즈 이제 가맹점주 단체들이 뭐 예를 들면 치킨 업계 네. 한번 모아서 또 뭐 하고 있고 피자 뭐 업계 또 네네. 모아서도 하고 있고 뭐 빵집 프랜차이즈를 또 모아서도 하고 있고 뭐 사모펀드가 진출해가지고 그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런 또 프랜차이즈들 가맹점주들 모아서 이제 그런 정책 협약실도 하고 있고요. 정책 협약실.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정비업체들도 지금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특히 전기차 전환을 하게 되게 되면 이제 더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자동차 정비업체들도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저희한테 정책 제안을 해주시고 계시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사실상 그 20만의 자동차 정비업체들을 다 방치를 했는데 민주당이 이제 집권을 하게 되면 이 자동차 위기에 처한 자동차 정비업체들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들도 이제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이제 정책 제안, 정책 협약도 받고 또 이분들이 그러면 또 가만히 있지는 않잖아요. 네, 네. 이제 막 그 특보 같은 거로도 우리 선거대에 아, 참여해 주시고 네, 네. 지지 선언도 계속 이어서 해주시고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있고 그런 일들을 또 하고 또 이제 계시는군요. 지지선언 이런 걸 이제 모으는 사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무너진 민생 경제와 위기의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지역 화폐 챌린지 하고 있잖아요. 성북구에서 지역 화폐 챌린지도 동참하셨죠. 예. 우리 이재명 후보가 이제 시작을 해서 많은 지금 그 민주당 당원들 이제 참여하고 있는데요. 네. 저도 이제 그래서 보통 이제 지역에서는 지역 화폐라는 용어보다는 뭐 지역 사랑 상품권 이런 거 네, 네. 뭐 성북 사랑 상품권 이런 걸 네, 하는데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그 시장들 돌면서 시장에서 물건 사고 물건 사고. 이제 그 지역 사랑 상품권으로 이제 결제하고 그런 챌린지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의원님 그게 이제 우리 석관동 시장 그 가방이에요. 네, 그 네. 에코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그 백 들고 이제 물건 사러 이제 지금 가고 있는 거고요. 저 시장 들어가서 아유 모양이 좋네. 그 옆에 계신 분은 구의원이시죠. 구의원이시고요. 네. 또 이렇게 직접 쓰시면서 이거 맛있을 것 같아요. 제 에코백 좋아 보이는데요. 네, 파김치 사서 이제 10,000원치 사고 아.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결제를 했는데 뭐 파김치가 엄청 맛있었습니다. 10,000원 걸려. 푸짐하게 제가 보기에는 한 2만 원어치 주신 것 같아. 그쵸. 10,000원어치 샀는데. 민폐를 끼치고 다니시는 거 아닙니까? 이제 살리자. 야, 화이팅! 오렌지도 사셨어. 네. 근데 저렇게 전통시장 가면 물건 안 살 수가 없어요, 또 그죠? 네. 또 손님 없는 거 보면 또 마음이 짠해가지고 자꾸 네. 또 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제일 좋아하는 게 떡볶이하고 순대인데 우와. 떡볶이, 순대, 뭐 오뎅도 좀 사 먹고. 와. 네. 혈압 끝에서 있다라는 말이 틀릴 정도로 뭐 매출액이 거의 뭐 반토막이 났다 그러는데 너무 장사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진짜. 저거하고 또 바로 다음 날 이제 우리 박주민 의원이 이제 이기영 배우님하고 같이 우리 또 성북에 오셨어요. 그래서 네네. 셋이서 이제 또 골목 다니면서. 경청 투어 이제 하면서 네. 또 우리 박주민 의원도 또 무슨 에코백을 하나 갖고 왔더라. 그래서 네네. 또 성북에 오셔가지고 또 그 지역 사랑 상품권으로 물건들도 많이 음. 사주시고 했습니다. 아니 근데 지역 화폐는 이재명 후보의 대표 정책인데 근데 이 또 지역 화폐를 까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지역 화폐가 지역 경제 살리기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러니까 이제 설명을 국힘 좀. 쪽에서 네. 주로 비판을 할 때 그렇게 돈 풀어봐야 이제 다 그 경제가 어려우게 되면 집에다가 이제 다 현금 저장해 두고 네, 안 네. 쓸 텐데 효과 네. 없다 그러는데 이건 현금을 나눠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역사랑 상품권은 시기를 정해서 네. 6개월 뭐 3개월 내에 써야 돼요. 네. 그 시기에 집중적으로 그 지역사랑 상품권을 사용하도록 하는 이제 재정 정책을 쓰게 되게 되면 써야 되잖아요. 그 네. 몇 조 되는 돈들을. 네. 그러면 이제 그게 마중물이 되면서 소비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전통시장에 가서 쓰게 되면 전통시장 상인분들은 그걸 또 그냥 사장시켜 놓는 게 아니라 그 돈을 가지고 물건을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농촌에 가서 농산물도 사와야 되고 중소기업들 제품도 사와야 되는데 그럼 또 중소기업과 농촌에서도 또 그 소득이 생겼잖아요. 네, 네. 그러면 또 중소기업들은 그거 가지고 또 재료 이런 것들을 구입해야 되니까 그 재료를 판매하는 대기업들한테도 또 시장을 좀 더 확대시켜 주는 네. 거고 농민들도 이제 물건을 팔았으니까 다시 또 농사를 하기 위해서 비료도 사고 네, 씨앗도 사고 하면 경제가 계속 하는 이렇게 돌아오는 거죠. 돌게 맞아요, 되잖아요. 맞아요. 그죠? 네. 이제 그런 이제 경제학에서는 승수 효과라고 그러잖아요. 네, 네. 한 번의 거래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게 여러 차례 많은 거래들을 일으키면서 이제 경제를 전체적으로 일으키는 효과를 네. 하는 거죠. 뭐 그거는 이제 이미 경기도 뭐 이런 데서 이제 우리 입증이 이재명 되죠. 지사가 이제 하면서 어느 정도 입증된 것들도 있고 네. 또 그다음에 이제 그 소비들이 주로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만 쓰는 거잖아요. 네, 네. 지역사랑 상품권은 이 대형마트 백화점 이런 이런 데서 데는 안 쓰는 데 되니까. 아니니까 그러니까 더 어떻게 보면 그냥 그 소비 정책을 쓰게 되면 양극화가 심해질 수 그렇죠. 있는데 뭐 네. 대형마트, 백화점 이런 데만 잘 될 수 네, 있는데 지역사랑 상품권하면 그 양극화도 줄여주는 거잖아요. 그럼요. 지역에 네. 있는 소상공인들, 네. 자영업자들한테 그 혜택이 많이 가게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실제 상인들의 의견은 어때요? 여론이 좀 어떻습니까? 상인들은 좋아하죠. 그래서 좋아하시죠? 지역사랑 상품권 이제 많이 썼으면 좋겠다는데 문제는 이제 재정이 네. 그 윤석열 정부에서 재정 지원을 안 하니까 네. 중앙 정부가 좀 재정 지원을 해야지 그 지방 정부 구청이나 이런 데들도 좀 하면서 이게 네. 결국 그 할인율을 높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네,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래야지 많이 5% 쓰죠. 지금 정도 하고 있는데 그거 갖고는 좀 안 되고 한 10% 해줘야지. 10% 네. 이 정도 하면은 이제 너도 나도 이거 10% 그렇죠, 그렇죠. 할인해 준다 그러면 네. 쓸 쓰죠. 지역사랑 상품권을 이제 해서 네. 다른 뭐 현금이나 신용카드 쓰는 것보다는 지역사랑 상품권을 쓰려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네, 그죠? 네. 이제 그러려면 이제 그 할인율을 높여주기 위한
재정 투자가 좀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그 재정 정책을 해야 되는데 그게 민생회복지원금 정책이잖아요, 민주당이. 그렇죠. 네, 네. 그걸 윤석열 정부가 계속 거부를 해버리니까 그런 걸 지금 못 쓰고 있는 건데 좀 정권이 교체되면 우리 이제 민주당 정부에서는 그런 민생회복지원 제도를 통해 가지고 지역사람 상품권들을 좀 소비자들이 활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네. 할인율 같은 걸 높여주고 그걸 좀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는 정책을 해야 되는 것이죠. 네, 댓글에서도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지역 화폐 진짜 좋아요. 명절 때 보너스로 추가 충전해 주거나 할인해 주는 것도 짱 좋아용이라고 하셨고요. 비상님께서 그래서 지금은 이재명 정미진님도 화이팅하세요라고 또 응원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공약이 있을 텐데요. 또 성북구에도 네. 또 주요 공약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주요 공약이 있습니까? 성북에는 지금 제일 재개발이 많은 데입니다. 아, 낙후된 네네. 이제 막 비줄줄 새는 집이나 담벼락에 금이 가서 곧 무너질 것 같은 이제 그런 집들도 좀 많은데 그래서 재개발이 좀 절실해서 재개발을 좀 활성화하는 정책을 해달라. 네. 그래서 우리 이재명 후보도 지금 그 용적률 높이고 네. 그다음에 조합원 분담금 낮춰서 재개발 활성화하겠다 이런 공약들을 해주셨는데요. 특히 이제 지금 민간 건설 회사들이 PF에 많이 묶여가지고 사업들을 네.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럴 때는 좀 공공이 나서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LH, SH 뭐 이런 좀 공공이 나서서 공공 재개발 좀 활성화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고요. 특히 우리 성남에는 이제 LH, SH가 하는 공공 재개발도 한 3개 구역이 있어서 정권이 바뀌면 바로 그런 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네. 공공 재개발을 해줘도 민간 그런 중소 건설 회사들은 그 하도급으로 일감들을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공공 재개발 이제 이런 사업 활성화하려는 공약도 있고요. 또 우리 성북에서는 이제 정릉천이라는 큰 하천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 주변에 아파트들도 많고 그 정릉천을 좀 옛날에는 다 덮어놓고 막 이 꾸정물이 많이 흐르고 네. 그랬는데 지금 이제 그거를 친환경적으로 해서 맑은 물이 흐르게 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저 4번이네요. 그죠? 화면에 그렇죠. 4번. 그래서 이제 좀 그런 정릉천 좀 환경 개선해가지고 그런 아파트 주변에 있어서 주거 환경들 좀 개선해달라 이런 요구들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성북이 어르신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생활체육이 많이 발달돼 있거든요. 네, 네. 생활체육 동호회가 강남구 다음으로 제일 많은 데입니다. 근데 그렇- 강남구는 이제 널찍널찍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생활체육 시설들이 많아요. 체육관도 많고 뭐 이런 게 많은데 성북은 인구가 밀집돼 있는 데여서 네. 그런 많은 생활체육 시설을 확보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그런 생활시설, 체육시설들을 많이 확보해달라 네. 이런 요구들이 많죠. 네. 또 주민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또 딱딱 공약으로 만들어서 잘 만들어 주신 것 같은데요. 저런 공약들도 잘 추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은 오래 전부터 이재명 후보님과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계속 걸어오셨는데 대통령 후보로서 이재명 후보를 평가한다면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그러니까 추진력 있는 후보죠. 네. 그래서 그 지난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저희가 이제 우리 사회 대개혁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네. 좀 지지부진했다. 개혁이 이제 그런 또 비판들도 있어요. 평가들도 있는데 우리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부각됐던 거는 이제 그 시기에 이재명 후보 같은 추진력 있는 행정가가 이제 그 대통령이 된다 그러게 되면 훨씬 추진력 있는 네. 개혁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그런 기대에서 대통령 후보까지 올라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시면 제가 보기엔 우리 사회의 개혁 과제로 그동안 이렇게 쭉 많이 쌓여 있었던 네, 네. 그래서 민주당은 뭐 그걸 이미 다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공약으로 한 것도 있고 이제 여러 정책으로 추진할 것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가장 좀 힘있게 추진력 있게 해내지 않을까 네. 그런 이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여러 가지들이 많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그 중에서 의원님께서 가장 기대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거예요? 물론 이제 이재명 후보가 되면 이제 신산업들 육성하는 정책들을 힘있게 할 텐데 네. 뭐 AI, 반도체, 바이오 뭐 이런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이재명 후보가 또 많이 관심을 갖는 게 우리 사회 양극화의 사회예요. 그래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대기업 노동자들에 비해서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월 임금 수준이 한 50%밖에 안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청년들이 잘 중소기업에 안 가려고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중소기업들의 이 경쟁력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축소하려는 그런 이제 작업들을 많이 하려고 그래요. 예를 들면 중소기업들의 뭐 스마트 공장 사업 해가지고 네. 중소기업의 일터도 혁신하고 깨끗하게 만들고 생산력도 높이고 그러면 이제 대학을 나온 청년들도 중소기업을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청년 일자리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데 이런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해소 이제 이런 문제에서도 이제 상당한 저는 역량을 좀 보여주실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재명 후보와 함께 열어갈 민주정부 4기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경기를 살리는 겁니다. 경기를 이제 살리는 경기가 거. 바닥에 떨어진 상태 속에서는 네. 이제 뭐 자영업자도 다 어렵고 너무 힘들어하세요. 또 진짜. 뭐 중소기업들도 다 네. 어렵고 이제 이런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대기업의 수출 이거에만 의존하지 말고 내수를 살리기 위한 정책들을 바로 시작을 해야 된다. 일단 2차 추경부터 시작을 해서 네, 네. 저희는 뭐 한 30조 정도의 추경을 해야만 이제 이 경기를 살려낼 수 있다라는 이제 입장이었는데요. 하도 윤석열 정부가 이제 안 하고 그러니까 설득을 해서 겨우 한 게 지금 1차 추경 12조 맞아요. 3천억 한 거잖아요. 네, 너무 부족하죠. 그래서 이제 나머지 이제 추경들도 하면서 특히 이제 그 경제를 내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는 뭐 민생회복지원금 뭐 이런 걸 비롯해서 이쪽 분야에 이제 집중적으로 해서 일단 경기가 살아나야지 이제 서로 경제에 대한 기대도 생기고 경제 활력 같은 것들이 느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시 또 의욕을 가지고 경제에 참여하게 되지 않겠어요? 네, 또 여러 댓글들 많이 달아주셨는데요. 버비슈님께서 경제 좀 제발 살리자라고 해주셨고요. 사람 이야기께서는 이재명이 꼭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앙두잉, 그러니까 저는 이 아이디가 무슨 뜻인지 정말 궁금해요. 앙두잉님께서는 민생 경제 전문가죠. 김남근 의원님 화이팅입니다라고 하셨고요. 화이팅! 마음 충전소님께서는 성북에는 진짜 듬직한 의원님이 있으셔서 부럽네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정말 듬직하고 아는 것도 많으시고 정말 너무 훌륭한 의원님이시죠. 파파의 목소리님께서는 이재명 화이팅, 김남금도 화이팅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대선까지 12일 남았는데요. 혹시 남은 대선 기간의 계획과 목표 있으실까요? 그래서 뭐 저희는 뭐 너무 이렇게 또 안심하면 안 된다. 맞아요, 네. 또 우리 지지해 주시는 분들 중에 뭐 다 이겼는데 뭘 더 이렇게 더 열심히 하려고 그래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절대 안 분들 돼, 있어요. 절대 안 돼. 그래서 예, 예. 그럴 때마다 이제 네. 아닙니다. 이제부터 절박한 심정으로 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절박한 심정으로 열심히 좀 하도록 하고요. 그 대신 조금 좀 다양성을 좀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골목 경청 투어도 조금 이제 그 저녁 시간 예를 들면 이제 장사를 해야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러려면 이제 한참 손님이 많을 때 가서 하면 안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한 5시쯤 이제 가가지고 시간 좀 이제 있으시고. 장사 시작하기 전에 이제 이렇게 네. 또 많은 얘기 좀 들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 또 5시서부터 사실 유세차 타고 해야 되는데 그쵸, 또 안 그쵸. 되잖아요. 그래서 네. 유세차 타는 걸 조금 줄이더라도 그런 이제 저녁 장사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듣는 이래 그런 골목 경척 투어 같은 것도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디 한쪽에만 이제 그 세워놓고 하는 그런 거점 유세식뿐만이 아니라 네. 저희 또 이 성북에는 골목이 아주 좁은 데들 이렇게 좁은 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네네. 그런 데까지 좀 들어와서 해달라 이렇게 요구들도 많이 있으셔가지고 뭐 예를 들면 장이동 그런 이제 그 도로 뭐 이런 데들 좀 그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런 데서 들어가서도 이제 우리 정청래 의원님한테 제가 배운 그 두부장사하고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 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 이제 이런 이제 유세도 하면서.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 모두 6.3 대선의 승리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으실 텐데요. 끝으로 당원과 국민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예,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또 우리가 이제 집권을 한다면 바로 또 세상을 크게 한번 좀 바꿔야 되는 또 그런 에너지와 힘을 모아야 될 때인데요. 우리 대선에서도 힘을 모아주시고 그 뒤에 또 우리 사회 대기업을 할 때도 또 많은 힘과 에너지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원들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남근 의원님 너무 듬직하고 또 든든하고 일도 너무 잘하실 것 같죠? 실제로도 일을 너무 잘하십니다. 일을 더욱 잘하실 수 있도록 화면에 보이는 변화 그 이상 김남근을 후원해 주세요. 성북의 미래를 위해서, 꼭 후원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겠습니다. 야, 춤추는 거 한 번 더 보여주시고, 와, 정말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진짜 김남근이 춤도 춘다 진짜. 연습을 많이 못했습니다. 연습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에요. 저게 더 매력적이십니다. 네, 저도 의원님 열심히 응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은행 1005-204-631173입니다. 네, 오늘 바쁘신 가운데서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예. 예. 이제 대선이 아까 댓글 중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김남근 의원님 친근하고 너무 귀여워요. 이런 댓글도 예. 있었어요. 네, 네. 예, 저 친근한 사람입니다. 딱딱한 사람 아니에요. 예. 네, 이제 대선이 정말 12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6월 3일에는 새로운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을 맞이할 수 있도록 남은 12일 동안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선거 운동하기로 하고요. 저는 다음 주 목요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 감사합니다. 지금은 이재명. 예, 지금은 이제부터 이재명.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예.